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키멘터리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혜수 앵커와 민재기 팀장을 동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시장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부담, 수급도 좀 부담인데요. 일단 시장은 제한적인 하락세지만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외인 기관이 동시에 팔고 있고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7거래를 연속 팔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좀 터치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어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았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근데 오늘도 지금 장 시작하고 9시 한 28분, 한 30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이 매도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규모인지 제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3,300억 정도의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닥에서 하루입니다. 하루에 매도가 났는데 이 매도 규모가 지난 1월 달에 나왔던 규모와 거의 육박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리밸런싱 한번 했던 거를 감안한다면 거의 연초 이후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매도가 어제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역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급이 좀 바뀌는 흐름을 보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은 제가 그동안은 이제 이머징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림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오늘 새벽에 끝난 지표를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신흥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조금 주춤하는 반면에 오늘은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이 조금 뭔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고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신흥국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원자재가 나지 않는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좀 불리할 수 있는 나라들 쪽에서 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이렇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그러면 담고 있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제 매도했는 중에서도 네네. 조금이나마 샀는 종목들, 업종들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대비해서는 정말로 종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업종도 그렇게 매수 강도가 강하진 않았는데 그 와중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의미 있는 매수 강도를 보였던 종목들을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건자재 건설 관련해서 이제 가구 업종이 어제 가장 기관 매수 강도가 좀 강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정책 수혜주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 서비스인데 통신 서비스는 외국인들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뭐 담배도 또 동시에 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매도한 쪽이 좀 특징적인데 매도한 쪽은 어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그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제 동시에 기관 외국인들이 다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이 업종 내에서도 그러면 기관들이 의미 있게 매수한 종목들을 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색 그림을 보시면 역시 이제 뭐 지금은 정책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모펀드에서 매수 강도 1위 종목은 화성산업이라는 건설주가 눈에 띄고요. 그다음 KCC 글라스, 한생과 같은 이런 건설, 건자재, 가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연기금과 투신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흐름을 보시면 파란색 쪽은 이제 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소비주들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엔터 관련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수급을 좀 닫는 모습이 제이콘텐트리와 YG엔터 쪽으로서는 사모와 연기금에서 좀 편입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건설 건자재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 쪽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과거에 이제 이 조합장 위주로 되던 것이 이제는 안전한 신탁사 위주로 좀 진행을 해야지만 좀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지금 오늘은 새벽에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에서 가장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 비철금속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제는 외국인들이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강도가 의미 있게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철금속의 재고가 전반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완화되면 주가가 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원한다면 이들 관련주들은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각국이 원자재를 지금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이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원 개발이라든지 탐사 쪽을 하고 있는 그리고 상사 쪽을 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중국 소비주들이 다 흔들리지만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은 오히려 리오프닝 쪽에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쨌든 지금 약간의 이 친미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그래서 일단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흐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저희가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두 분 불러보겠습니다. 이해수 앵커하고 민재기 팀장이 키멘터리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해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양시장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 매도는 또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살펴봤죠. 또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있나요? 네, LIG 넥스원을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LIG 넥스원 설명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이제 약간 뭐 좀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 사실 방산 관련주들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약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조금 이제 긴 시각으로 이 방산 관련주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기금에서 어제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0.3% 정도의 비중을 이제 편입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연기금은 5일 연속으로 해서 이 LIG 넥스원에 대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해외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독일에서 이 미국산 전투기 F-35에 대해서 구매를 결정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요. 또 중국 때문에도 이제 긴장감이 계속 이제 글로벌리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군비를 계속해서 이제 증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관련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평화적인 약간 무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구조적인 성장을 앞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독일이 이제 미국산의 전투기를 구매한 것처럼 이제 그 공군 쪽과 해군 쪽의 기술력은 해외 쪽이 훨씬 더 방산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국내 쪽은 육군 쪽에서 우리나라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방위산업 쪽에 있는 LIG 넥스원 관련해서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기금이 최근 꾸준히 담고 있는 LIG 넥스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고 진단해 주셨고 또 이번 주 사실 러시아 국채이자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인데 이 가운데 러시아가 또 6월까지 주요 곡물 수출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뭐 밀이나 호밀, 옥수수 같은 곡물이요. 사실 그 부분이 국내 음식료 섹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를 이제 과거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음식료 산업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이 국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 다 이제 주춤하면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큰 그림에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국제 밀 가격 관련해서 이제 동향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창지대,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라고 알려지면서 이쪽에
가격의 이슈가 생기니까 지금 밀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3월 달, 4월 달은 이제 봄이죠. 봄이면 이제 우리가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전쟁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이 상황은 심각하게 올 한 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평화 무드에 따라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곡물 가격의 이슈는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밀가루라든지 밀 가격들이 급등했을 때 그다음 이제 음식료 산업들이 업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의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음식료 업종의 절대 수익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음식료 업종의 절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10년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밀 가격이 러시아가 지금처럼 그때 이제 가뭄이 오고 막 이러니까 본인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출을 금지했던 때가 그때 더 있었거든요. 2010년도도. 그리고 그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밀 가격이 그리고 이제 급등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 해를 보시면 파란색인 음식료 섹터가 코스피 대비해서 다 이렇게 좀 우월한 성과를 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밀 가격이 급등하는 이벤트가 한번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음식료 산업이 조금 부진했지만 그 다음 해를 보시면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밀 가격이 언제까지 급등할지를 맞추기는 쉽지 않죠. 지금 우리가. 하지만 영원히 계속해서 이 가격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순간 이제 밀 가격 상승이 멈출 텐데 멈추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에서 음식료 산업이 과거에 어떤 그림을 보였는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밀 가격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면 뭐 라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빵도 있을 것이고 근데 라면보다는 빵 쪽이 훨씬 더 좀 편안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서민분들의 또 음식료고 많이 또 드시는 부분이기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그래서 SPC 삼립이 과거에 밀 가격이 저렇게 움직였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한번 차트를 가지고 그려와 봤는데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2010년도입니다. 여기가 2010년도. 조금 전에 제가 2010년도 밀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면서 이 빨간색이 밀 가격이거든요. 근데 밀 가격이 저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파란색의 SPC 삼립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원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 상승하는 부분을 판매 가격에 잘 전가를 하면서 SPC 삼립은 그때도 주가가 좋았었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의 흐름을 보시면 밀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3년도, 14년도거든요. 여기는 밀 가격이 급등했다가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밀 가격인데 그때도 파란색인 SPC 삼립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나타나냐 하면요. 밀 가격이 상승하니까 SPC 삼립 같은 기업들이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빵 가격을 막 소비자 가격을 올려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올라간 빵 가격이나 이 소비자 물가 가격, 음식료 가격은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원가가 저렇게 떨어져 주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SPC 삼립 기업은 원가가 떨어질 때도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밀 가격과 관련해서 좀 수혜 종목으로서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음식료 관련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4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4를 했을 때 이제 시가총액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퍼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장 싼 종목이 뭐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포켓몬 빵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SPC 삼립이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 그 포켓몬 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밀 가격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케이스를 염두에 둬보면 포켓몬 빵은 단기 모멘텀인 거고요.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앞으로 밀 가격이 올라갔다가 하향 안정화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퍼 한 7배 정도 수준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부담 없는 구간이 아닐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밀가격 급등 이후 완화가 된다면 최고의 수익가 기대되는 종목 SPC 삼립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키멘터리 시간이었습니다.